영화 봄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릭 로메르 감독의 영화 봄 이야기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1990년에 제작된 로메르의 사계절 이야기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담아냄과 동시에 우아한 서정성과 흥미로운 인간관계의 미묘한 심리를 탐구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로메르 특유의 섬세한 연출과 철학적인 대사, 그리고 자연을 조화롭게 담아낸 연출미가 어우러진 이 영화는 갈등과 사건보다는 인물들 간의 관계와 선택을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로메르 감독이 들려주고자 했던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소소한 순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철학적인 담론까지 담고자 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봄 이야기는 철학교사인 잔느와 젊고 활기찬 피아니스트 나타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잔느는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인물로 다분히 이성을 중시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약간의 무료함과 갈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나타샤와 교류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관객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나타샤 집에서 보내는 나날과 거기서 벌어지는 대화들, 세 명의 인물이 얽히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흐릅니다. 나타샤는 자유롭고 감성적이며 어머니의 연애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화두를 던지며 잔느를 그 사건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와 대화는 단순한 일상의 이야기를 넘어 개인의 가치관, 사랑, 관계에 대해 철학적으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봄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인 동시에 주제적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에릭 로메르는 계절의 묘사를 단순히 외적인 환경으로 쓰지 않고 인물들이 맺는 관계와 심리적 변화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자 대립된 감정이 녹아드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잔느는 겨울 같은 무료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나타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감정적으로 변화되고 또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타샤의 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화와 관계는 마치 봄의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유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봄을 이끌어내는 시각적인 요소와 연출의 정교함 역시 감탄을 자아냅니다. 로메르는 햇살이 들어오는 바람 부는 창문, 정원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내음, 밝고 화사하면서도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사운드를 이용해 봄의 감각을 세밀히 묘사합니다. 나타샤와 잔느가 실내 대화를 나누다가 곧이어 정원을 거닐며 주고받는 대화 장면에서는 관객들에게 흡씹히듯 다가오는 봄날의 공기가 화면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에릭 로메르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단순한 계절적 배경을 넘어 인물들의 내적 심리와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잔느가 나타샤와 교류하며 경험하게 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는 봄의 생동감과 맞물려 그녀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적 층위를 열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나타샤의 동적인 삶과 잔느의 정체된 생활이 대조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일종의 내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결국 봄이라는 계절은 이 영화에서 단순한 배경을 넘어 두 인물의 관계와 성장,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잔느가 점차 나타샤와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는 알지 못했던 감정들을 발견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은 마치 봄이 겨울의 흔적을 덮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듯 사람도 관계와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메르 감독의 치밀하고도 섬세한 연출은 이러한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남아 인생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의미와 위로를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로메르 감독은 영화에서 봄이라는 계절의 색채를 단순히 시각적 요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인물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장치로 삼습니다. 잔느와 나타샤가 나누는 대화는 종종 철학적이고 내밀하며 이들의 대화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부각시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통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물 사이의 긴장과 조화는 마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봄의 변화와 닮아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인물들의 마음 또한 조금씩 열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잔느는 자신의 이성적이고 고립된 태도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로메르 영화 특유의 여백과 자연주의적인 연출은 이 모든 것을 관조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며 삶의 소소한 순간들이 품고 있는 깊이를 재발견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메르 감독은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두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들이 겪는 심리적 여정을 세밀히 따라가게 만듭니다. 특히 나타샤와 잔느의 관계는 봄날의 미묘한 햇살처럼 서서히 가까워지며, 잔느가 나타샤의 집에 머무는 동안 장소는 단순한 배경을 넘어 심리적 무대를 형성합니다. 나타샤의 열린 자세와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상반된 감정은 잔느에게 새롭게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결국 영화는 봄이라는 계절 속에서 인간의 내면과 관계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는지를 담담히 전달하며 관객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로메르 감독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교차시키며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균형을 봄이라는 자연의 리듬 속에 녹여냅니다. 잔느와 나타샤가 나누는 철학적이고도 일상적인 대화는 마치 봄날의 미풍처럼 스쳐가는 듯하면서도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관객들에게 사색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영화의 끝자락에서 잔느가 보여주는 감정적 성장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조화는 단순한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숲속에서 새롭게 돋아난 싹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로메르 감독은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큰 진실과 깨달음을 품을 수 있음을 따뜻한 봄의 결을 통해 잔잔히 전달해줍니다. 결국 에릭 로메르의 봄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계절의 풍경을 포착한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변화와 관계의 미묘함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삶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발견하게 하며 봄의 생명력이 영화 전반에 스며들도록 연출했습니다. 관객들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섬세한 감정과 내면의 성장을 따라가며 그저 지나칠 수도 있는 일상의 순간들에 내재한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는 로메르 감독의 영화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철학적 성찰을 제시하는 점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봄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영화 속 봄날의 풍경과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겪는 삶의 단면 같기도 합니다. 로메르 감독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 철학, 그리고 인간 본연의 진실을 예술적으로 녹여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계절과 인간, 존재를 연결짓는 그의 독창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명작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를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피어나는 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피고 또 지는 봄꽃들을 보며 당신의 봄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